아저씨께서 저희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서원 이야기만 너무 역사만 이야기하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가요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사 공부할 때는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조금 지루해도 제가 하는 쉬는 시간은 그냥 편안한 잣집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옆에 분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또 앞에 뭐 차린 건 없지만 간식도 드시면서 또 아시는 노래가 있으면 같이 합창해 주셔도 아니면 단독 라이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 지금부터 한 40분 내지 50분 동안 여기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다 다우스만 몰아싸노이라는 행사인데 일단 제가 그 다우스원과 그 다음에 인지배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대칭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그 저희 집사람이 성공한 그런 음악을 해설도 하고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40분 아니 50분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0분 동안 우리 다우선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그 다우선 시설도 한번 진학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실제로 힐링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저기에 그 차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가오성원은 그 임진왜란 때 그 한경도 지방에서 크게 공을 세우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서 돌아가신 우리 그 충이공 농포 전문부서입니다. 그래서 충이공 농포 선생은 제한테 14대 가로입니다. 제가 14대 종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오성원은 1973년도에 여러분들 그 진주 기곡동 진양호라고 기곡동의 그 진양호 안에 가오성원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렇게 설립이 되었다가 20년쯤 후에 수위가 5m 올라가는 바람에 수몰 위기에 와가지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연고는 진양호 안에 기곡은 이 충이공 농포 할아버지의 첫째 큰아들 자손들이 4,500년 시골을 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둘째 아들 자손들이 여기에서 시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옮길 때 이 가오성원은 처음에는 경상대 안으로 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후덕이 여기 부자들이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지는 1997년도에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충이공 농포 정릉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교과서에 그러나 큰 공을 세우고도 지역이 북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이 남북이 분단이 되어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아까 여기에 동문처럼 나왔지만 남쪽 해전에는 이충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의 육전에는 정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북간지역 북간이라는 것은 한경도 지방은 옛날에 북간이라고 조선시대 때 북간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크게 전투를 여러 번 이기는 그런 전투가 북간 배척이라고 하는데 그걸 끊어가지고 북한 배척기를 세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또 큰 공을 세웠는데도 그 당시에는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충이공 농포 정문부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정문부 선생까지 원래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서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 옥살이를 하시면서 아들 물하고 자기 동생을 불러놓고 자 너희들은 저 진주에 가서 살아라. 진주에 가서 물건에서 살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자손들은 전부 다 진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는 그 해주정인데 약간 그 농포 전쟁의 구성은 100% 진주사. 그런 진주를 하는 공부도 공부라기보다 역사 이야기는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저씨나 저나 전문 MC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즘 긴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귀한 토요일인데 귀한 시간을 저희 서원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생활하시기 많이 불편하시죠? 또 지금처럼 마스크도 다 쓰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시면 또 좋은 소식이 다가오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가요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듣는 한국 가요인데 요즘 여러분들 한국의 가요 대세가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트로트 가요입니다. 요즘 제가 처음 가져온 곡은 제목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근데 이제 제가 파트너를 처음에 성공한 이유는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다 너무 멋진 파트너가 오셔가지고 저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게 좀 식구를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초빙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있고 또 정부 시책에 따라 가서 정말 VIP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준비한 거 파트너인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장민호 아시죠? 장민호하고 또 정동원.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기 하동에 가면은 정동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 경남의 유명한 아이돌인데 장민호랑 정동원이 그럽니다. 파트너 듣겠습니다. 간식도 좀 드세요. 예, 음악 어떻습니까? 좀 아시면 상상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네, 간식도 좀 드시고 간식 모자라면 또 저기 또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은 전체 7년 전쟁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성을 함락해가지고 5월 2일 날 수도 서울이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평양까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북한까지, 한경도까지 올라와 지배가 그러다가 사실 부산에 올라온 외적들이 서울까지 오는데 사실 19일 걸렸습니다. 19일 걸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걸어가는 수준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조선이 나라를 짓는 그림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실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임진의 공전 전쟁을 하고 3년 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전쟁을 하던 그러면서 그 인재면환이 사실은 일본이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긴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일본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정벌을 하고 그 명나라까지 완전히 정벌을 해가지고 북경에다가 자기들 수도를 옮기는 그런 목표를 하면서 자기 산하에 있는 장군들을 전부 다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사실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남쪽에 이순신 장군이 크게 그 보급로를 창간한 전쟁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진왜란에 자기들이 생각지 못해도 이병이 일어났다. 각 지역마다 이병이 출현해가지고 그 지상의 보급이 바뀌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문제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 선조가 그 당시에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도망간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일본 놈들이 침범해 올 때 바로 그 서구를 와가지고 선조를 생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인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명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진짜 선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선조가 평양으로 가 있어요. 당시에 4월 13일 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5월 2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고 4월 30일 날 선조가 그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아는 도망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 지내다가 근데 일본어들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계획으로 봤는데 일본은 원래 그 전쟁 문화가 성을 버리고 성에서 죽든지 항복을 하는지 그런 어떤 문화였는데 우리 그 선조가 나라를 피우고 갔다는 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임진왜란의 차질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평양까지 또 사고로 가는데 보니까 그때는 또 평양에서 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든 상황이 되면서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북한 쪽에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승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임진왜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지고 3년을 휴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정주제라하고 98년도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문을 죽게 돼요. 그래가 끝이 났는데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그래도 우리 그 조선 사람들 굉장한 고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일본 놈들은 굉장히 우리를 그 침범을 하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정상을 했고 우리는 아무 개체가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는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가요 가사 중에 제일 1번으로 나오는 단어 뭔지 아세요? 한국 가요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사랑. 너무 잘하시네요. 아마 우리나라 가요뿐만 아니라 서양 가요도 들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데 첫째 부부 간의 사랑, 또 자녀가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또 오늘 같이 오신 친구 간의 사랑, 또 저는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쁜 손녀들과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제 생각인데 오늘 아마 여기 오신 것도 서로 친구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우정에 연결돼서 저희 사원에 동행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항상 뭉클해지는 단어인데 오늘은 한국 가요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사 사랑, 제목이 사랑입니다. 저기 오늘 부산에서도 오셨는데 부산
출신 가수고 트로트계의 황제 남자분 누구세요? 네네, 나오나는 정말 유명한 히트곡이 많은데 오늘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훈아의 사랑 듣겠습니다. 아시면 다 같이 좀 부르시고 편안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진 3대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한산대첩하고 행주대첩하고 진주대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국간대첩을 3대첩 안에 있는 학자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공신을 청동할 때 1등, 2등, 3등으로 18명이 되거든요. 저희 그 추임원 농포 하는 그 명단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한산대첩 다음으로 국간대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국간대첩에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항상 하면서 여기에 송사관이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국간대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항hen필이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국간대첩이 당연히 그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농포 전문부 선생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충영 농포 선생께서는 서울 사람이면서 함경도 지역에서 북행사를 하시면서 임진왜란을 당했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28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8살 딸리가 임진왜란의 200을 갖다 다 써놓은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충이공 농포 선생을 추대를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직으로서는 자기가 정육품인데 정삼품 되는 그런 분들이 밑에 계시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큰 공을 세웠는데도 알리심이 작았고, 그 다음에 더구나 지금 현재는 남북이 갈려있다 보니까 유적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리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북 쪽에서 4개 사당에 약간 모시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누구도 가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부나 이런 데 반복 신청 계속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개척이 정말 북한 지역에 그런 어떤 승리를 일으킨 그런 전쟁인데, 그 북한 개척이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10년쯤 후에 북한 개척기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708년도에 한일국 길쭉군에 북한 개척기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도 북한 개척기가 세워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문비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709년도에 북한 개척기에 거기에 서가 있었는데 러일 전쟁 때 일본 군들이 또다시 우리나라 땅을 밟고 러시아를 침략하고 갔습니다. 한민국에서 주둔을 하면서 이케다라는 그 소장이 그걸 발견을 합니다. 북한 개척기를 발견해 보니까 이 내용이 자기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모시는 가토 기요마사
간도 기호마사가 여기에서 엄청난 큰 패배를 하고 기록 기대가 있으니까 그걸 통째로 뽑아가지고 비심만 가지고 왔어요. 이 위에 나무 밑에 보면 놔두고 그것만 가지고 일본 그 천황궁에 한국에 보고를 하고 한국에 한 2, 3년 보관을 해놨다가 천국에 한 10년경쯤 되어가지고 그것을 야스쿠니 진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시작하고 이를 갖다 모욕을 주기 위해 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를 위에 얹어놓고 물론에 그 위에 있는 비둘기 집을 지어놓고 수천만 개의 비둘기가 거기에 살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 비의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한마음을 붙여놓고 그렇게 100년을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물론 그 1900년 우리가 한일 합방이 당할 그 무렵에 발견은 되었어요. 그 임시정부의 그 조수왕이라는 그런 분이, 그분이 그걸 발견하고 기고를 했습니다. 야스쿠니 진대에 가니까 국방 대첩기가 써가 있더라. 그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공양 흥합진가 거기 그 기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고를 하고 그 기고를 한 그 이후에 일제 합병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찾을 생각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최석인이라는 그 제일 학자가 그 비를 갖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조수환 선생님이 쓰신 그걸 찾아내가지고 확인을 하고 야스쿠니 분자가 가지고 확인하기 기가 있었죠. 그래 그 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국내의 큰 언론사에다 알려서 공론화가 돼요. 그래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서 그 비를 찾아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못 찾아오고 그거에 하나 일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말씀이 길기는 한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한 대책비를 알았어요. 그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강주일보였어요. 강주일보에서 전면 광고 형태로 북한 대책비가 연재가 되어 나왔어요. 이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일본의 국복도 고문을 주더라도 그걸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대서 특필을 한 3차례나 4차례 했어요. 근데 그 사항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 것 같아요. 그래 그 양반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받아와가지고 판문점에서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빠르면 이제 아마 취임하는 취임식 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못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고이즈미하고 회담에서 북한 대책비를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비는 한국에 가져갈 게 아니다. 북한에 가져가야 된다. 원래 북한에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하고 합의가 되면 한국 보내해보겠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이해창 민주당 총재 대표이지 그분이 그 국무총리였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남 총리하고 북경에 회담을 해가지고 여하튼 그런 어떤 합의를 서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남한으로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원상 복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여기 남쪽에 몇 개를 만들어서 보관해놓고 교원보는 개성으로 가가지고 그 원래 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10월달에 북한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 와가지고 그걸 이제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을 만들고 그러고 2006년도 3월 1일날 대선 한국에서 그걸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 대책비가 북한의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193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가
제가 옆에서 느낀 점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열심히 들었으면 아마 국사성적은 다 정말 만족받으실 것 같습니다. 선을 너무 잘했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여러분들 저희 오늘 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까? 아마 저희 서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알려진 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또 주위에 간혹 서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저희 가호 서원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저는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 저한테는 모두 찐입니다. 찐, 정말 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의 그 영탁이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부르는 신이야. 신이야.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면. 네, 좀 편안하게. 우리 그 남한에 항교가 234개가 있어요. 항교가 23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서원이 한 700개 있어요. 700개 정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문화재를 그냥 보관해놓고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이전부터는 문화재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은 항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이에요. 항교 서원 중에서 문화재가 있는 서원은 참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융전체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아까 그 서원이 한 700개 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가오선만큼 이 넓은 평지에 이렇게 있는 데는 못 봤어요. 저도 서원에 많이 가는 사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가오서원에서 이 서원 넓은 어떤 이 서원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음악회를 2번을 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은 한 50명 이상을 참가하는 그런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서 지금 음악회 2분은 뒤로 연결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주 28일날, 다음 주 29일날 학술회를 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미뤄놨습니다. 미뤄놨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저희들은 우리 가오서원에는 문화재가 몇 점이 있어요. 건물 2채가 경남 문화재 자료 62호, 충의사 건물하고 가오서원 건물. 그 다음에 농포 전문고 선생님이 문집 책판이 198대가 있어요. 이게 유형문화재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대 위에 선조들부터 쭉 보관해 내려오던 보문서를 경상대의 보문서 여기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 기증한 보문서들이 유형문화재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문화재가 그런 원본이 지금 미국 전시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보관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보문서들은 전부 다 경상대에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경상대에 우리 그 도서관에 정이미 우리 그 과장님도 오시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경상대에서 굉장히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하튼 서울 같은 데에는 지금 제가 거의 매일 저녁에 있고, 그 다음에 CCTV를 한 5개, 6개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시골에 있는 한교나 아주 그 귀지에 있는 서원에서 문화재 도안은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등록이 되고 나면 그런 위험도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설령 잊어먹어도 그걸 꼭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오서원이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그 할아버지하고 다오서원만 자랑만 하는데 사실은 다른 서원을 가보면 우리 서원 같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서원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4개 서원이 등록이 되어 그 다음에 각 도마다 거의 1개씩 되었어요. 경남에는 함양에 보면 남계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되어 실제로 그 어떤 서원 문화유산으로 채택이 된 것은 거기에 모셔놓은 그 분들을 보통 기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그 동방 18hen이라고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의 어떤 서원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 그래서 더 알려지기는 계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서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음악 듣겠습니다. 너무 자랑이 많은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원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다 꽃길이었겠죠? 아닙니까? 아마 아름다운 꽃길도 있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꽃길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길은 꽃길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었으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가요는 바람인데요. 바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완전히 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하고 저는 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 저는 가슴에 닿는데 앞으로 여러분 저나 남아있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연이 없는 노 사연이 안 부르고 오늘은 네네 미스터 트롯의 1등한 사람이죠. 네, 임영웅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바람. 일본이라는 참나라는 우리한테 굉장한 그 해를 입힌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 아베가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 그 마지막 총통이었습니다. 1944년도에 그 우리나라 떠나갈 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자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식민지 근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바로 지금 이제 아베입니다. 아베가 지금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옛날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1930년대, 30년대 초반에 일본이 그 제국주의를 할 때 사실은 러시아, 중국, 저 전부 다 일본 그 침략을 하는 전부 다 자기 수중에 다 넣었어요. 그러다가 먼저 보통 몇 개 맞고 이래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떤 근성이나 이런 것을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그 일제 감정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대비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아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한다고 그런 어떤
점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절대로 통일은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어떻게 해가지고 남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을 들고 군인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항이 계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너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네, 또 2부 또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엄마. 제가 왜 엄마를 노래를 가져왔냐면은 저희 오늘 부산에서 어머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이명선님 어머니십니다. 이명선님. 환영합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고우시고. 교수님 동기 어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한 곡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기 엄마라는 단어도 이렇게 떠올리면은 좀 가슴이 찡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엄마고 또 아빠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보다 더 윗세대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모든 우리를 나름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엄마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하고 또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어머니. 멀리서 와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이 아니고 미스 트롯. 일본 한 여자분 있죠? 네, 송가인이 부릅니다. 엄마 아리랑. 같이 듣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치고 오늘 멋진 여러분과 파트너가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20분 정도 쉬시면서 저희 아내 성원, 저희 아저씨가 같이 한번 동행해 주시고 바로 저기 편안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